국민의힘 많이 지금 완전히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마 보더라도 이제 극한 그 아예 상대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생기고 있으니 예. 이게 만만치 않은 전당대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이렇게 당원이 또 화합하고 또 중심을 잡는 이런 결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격차가 또 크더라고요. 당원들은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앞서 소개해주신 장동혁 후보를 좀 우세하게 지지하는가 하면 국민들은 또 조경태 의원이 또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격이 큰데 이게 과연 그 민심을 좀 반영하는 아니면 좀 확장성이 국민의힘이 있을 것인가? 당장 내년 총선 지선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규정을 보면 당원 80% 그리고 여론조사 20%거든요. 네, 최종 이제 네. 당 대표는 그렇게 선출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선 과정에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 탄핵 찬성파, 이 조경태, 안철수 이 두 후보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겠지만 결국 결선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 직전에 대선 후보로 이 대선 치렀고 당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또 당원들로부터 이 두 차례 신임을 얻었잖아요. 한번 후보 교체하려고 하니까 당원들이 그건 안 된다. 이때 이 김문수 후보 쪽을 선택했던 이 학습 효과가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여론조사 말씀했지만 당연히 이제 조경태 의원 지금 6선이죠. 최근에 제가 만나봤는데 본인 자랑을 이렇게 해요. 내가 그래도 다 그 편에 섰다. 그 유일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해제 때도 거기서 계엄 해제하라는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1, 2차다 투표해서 자기가 탄핵 찬성표를 던졌고 네. 헌법재판소의 8대0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 모든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기가 희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집권해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여론조사하면 조경태가 1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뭐 김문수 후보도 당내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의 당원들로 그 비율이 산입되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김문수 후보도 좀 지금 최근에 만나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41% 받은 게 적지 않은 수치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본인은 굉장히 41% 대선 때 이재명에 겨뤄서 이 난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뭐 홍준표 후보가 받았다는 뭐 20%대 그거보다는 내가 배 이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뭐 도취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41%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 보수의 열기를 발판으로 내가 이 그 소명을 잊을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래서 꼭 나가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전한길 씨의 입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더 어쩌면 좀 어려워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 후보군들 면면을 봐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이었죠. 네. 경선에서 신천지가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 개입설을 의혹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사가 이 특검이 수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당원들이 어떤 경로로 가입했는지 이 명부와 이 확인을 해놓은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면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이 홍준표 전 시장의 이러한 행보가 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과연 긍정적일까?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소위 이 탄핵 찬성파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 탄핵 반대파 쪽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당을 망치려고 든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이 본인이 앞서 이 박재 실장님 이야기해 주셨지만 탈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메시지가 힘이 있었을 텐데 네, 이 외부에서. 탈당한 이유다 보니까 이 메시지는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제가 이게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석에서 야 이번에 뭐 신천지가 뭐 10만 명이 들어갔다더라 이렇게 했어. 내가 그래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기자가 그런 것도 모르냐고 또 뭐 방방 떠요 상대가. 그래서 야 기자가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러는데 뭐 사실은 모든 소문이라는 게 루머라는 게 그때는 참 택도 아닌 이야기도 들리지만 예. 나중에 보면 뭐 진실인 경우가 많죠. 특히 정치나 연예계가 그런데 뭐 홍 시장 이야기 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한들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어 홍 시장 있으면 그렇다 한들 신천지가 와서 했던 뭐든 간에 신천지 당원들이 근본적으로 뭐 당원이 되든 아니든 그게 무슨 우리나라에 법으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건 국민의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또 종파들이 종교적인 그 단체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종교의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들과 좀 크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의 전현직 또 의원들이 줄 소환되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국민의힘 부분은 너무 정당 가혹해요. 가혹해요. 네, 그렇죠. 가혹하다고 그게 보세요. 왜냐하면 특검도 지금 검사들도 수사관들도 그 수사의 어떤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와 헌법과 법의 경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넘나드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뭐 안철수 의원실 뭐 이준석 의원실 국회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네. 바람직하지 않죠. 자, 국민의힘 지금 이제 이름을 가지고 황골 탈퇴한 것도 위기 속의 돌파구를 찾은 거고 5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흘러갈지 마무리 발언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국민의힘에 네,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 키를 네.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됐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의 이 선거 과정에 이 성공적인 선거 과정을 축하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전한길 씨나 국민의힘의 극우 쪽에서 미국에 주장하는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기대할 거 없다. 도와달라고 할 게 없네요. 네, 이게 정상회담이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박 실장님. 네, 아무래도 뭐 전당대회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뭐 종교 뭐 이런 부분이 얘기를 했었지만 또 뭐 전환기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이 정서적인 우군으로 전환길 씨 부류를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전환길 씨 말대로 내가 당을 접수하겠다, 너가 대표를 시키겠다. 이런 것이 되면은 거의 이제 그 뭐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끌어간다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죠. 그걸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박재일 논설실장님, 천용길 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 분과 함께 돌아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